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렸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에너지밸리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10곳의 기업 300억 원이 넘는 투자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4.29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정현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특위가 오늘 광주에서 열리고 내일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참석하는 최고위원회가 열립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900억 원대 횡령죄로 설립자가 구속 수감된 홍복학원에 대해서 임시이사 파견을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갔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업과 연구소 500개를 유치해서 에너지밸리를 만든다는 게 한전의 구상인데요. 일단 출발은 괜찮아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력과 에너지 신사업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의 중소기업 10곳이 빛가람 혁신도시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전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서 저희가 또다시 다음 큰 넓은 세계로 가기 위한 제품을 또 생산할 수 있는 기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전을 했습니다. 10개 기업의 총 투자 규모는 329억 원. 투자 기업 중에는 바이오 에탄올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는 지역의 주류 기업 보혜양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 회사 역량을 에너지 쪽에 집중시켜 나갈까 하는 생각입니다. 외환은행은 투자 기업들에게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연구 개발을 지원할 기초전력연구원 분원도 빛가람 도시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특히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전력 신기술 중심의 R&D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전력이 에너지밸리 구상을 발표한 지 2달여 만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과 연구소는 12곳. 기업들의 초반 투자 러시는 내년까지 기업과 연구소 100개, 2020년까지 500개를 유치하겠다는 에너지밸리 구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교통의 새 역사를 쓰게 될 호남 고속철 개통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은 개통식이 열리는데 개통 준비에 분주한 송정역에 김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개통식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광주 송정역입니다. 호남 고속철이 개통하고 나면 새로운 거점역에 될 광주 송정역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공사가 끝난 역사 안. 깨끗하게 청소까지 마쳤습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의 업무 인수인계도 막바지 단계입니다. 열차가 들어오는 선로는 벌써 시운전만 1000여 차례를 치러냈습니다. 송정역 영업 이전을 완료를 하고 주변 시설물, 시운전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저희 역사 주변 쓰레기 같은 거 모두 불필요한 물건을 처리 중에 있고요. KTX 개통을 앞두고 연계 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 승차장도 새로 정비 중입니다. 개통에 맞춰 시외버스 승차권 자동 발매기가 설치되고 승용차로 역으로 가는 승객들을 위해 주차장 450면이 확충됐습니다. 우선 1차로가 이제 우리가 택시 하차 기능을 줄 거고요. 그다음에 2차로가 우리 승용차, 우리 고객분들이 타고 오시는 승용차 하차 기능을 줄 겁니다. 그다음에 도로 쪽에 한 3대 정도 시외버스들이 이제 전남 지역으로 가는 주차 기능을 줄 겁니다. 개통식은 다음 달 1일 열리며 역사적인 첫 차량은 용산역에서 4월 2일 새벽 5시 20분, 광주 송정역에서는 5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호남 지역에 열차가 다니기 시작한 지 101년 만에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교통의 새 역사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밤사이 황사는 모두 물러갔습니다. 오늘 건조한 날씨 속에 모처럼 반가운 단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오전 늦게 남서 해안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단 오늘 출근길에 아침에 짙은 안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는 모두 그치겠는데요. 광주 전남에 5mm 미만, 남해안은 5에서 10mm로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는데요. 현재 곳곳에 짙은 안개가 껴있고 이 안개와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했는데요. 광주가 14도까지 올라서 있고 화순 12도, 장흥 1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에는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낮겠는데요. 광주와 화순이 19도, 구례 17도, 여수는 15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렸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특위위원들은 대부분 윤재만 김대중 컨벤션 센터 사장 내정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따져 물었습니다. 해외 마케팅과 국제회의 관련 분야 경험이 적고 적자인 컨벤션 센터를 흑자로 돌릴 청사진 등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쪽으로 알고 있고요. 아닙니다. 네. 지금 제대로 그런 부분은 마이산업에는 좀 연구를 안 하신 건데 싱가포르입니다. 예, 싱가포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서울과 광주에서의 잦은 주소지 이동, 내정 과정에서의 집행부 관련성 여부, 청문회 준비 부족 등이 도마위에 올랐지만 윤 내정자는 기억이 안 난다거나 다음에 보고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내놨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후보자께서 제가 나머지 마이산업이나 이거에 대한 다른 질문들을 또 그건 3개월 뒤에 따로 보고하겠다고 해버리면 제가 다른 지금 질문도 할 게 없겠네요. 인사청문회 결과는 시의회 청문 보고서 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달 3일까지 광주시에 보내지고 시장 결정에 따라서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첫 도입된 청문회는 특위위원들이 면책 특권이 없는 데다 자료 확보의 한계, 전문성 부족 등으로 당초 도입 취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 여성재단 등 공기업과 산하기관장에 대한 청문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 정무특보에 이해명 옛 열린우리당 사무처장이 임명됐습니다. 광주시는 민선 6기 시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무 감각이 뛰어난 점 등을 고려해 옛 열린우리당 사무처장을 역임한 이해명 전 누리재단 이사장을 정무특보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이해명 정무특보는 지난 13일 내정된 이후 2주 이상 검증 절차를 거쳐 임명됐습니다. 광주도시공사와 디자인센터가 부적절한 업무 추진으로 기관 경고와 예산 감액 조치 등을 당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부적절한 업무 사례 19건을 적발해 5억 6천만 원을 환수하거나 감액하는 한편 기관 경고와 함께 관련 직원 8명에 대해서 주의 등 신분상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광주디자인센터도 계약과 회계 등 8건의 부적정한 업무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나노바이오연구원 비리 수사가 전직 원장이자 현 광주시장 비서실장인 이재희 실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이 실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이재희 광주시장 비서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입니다. 나노바이오 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구원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1년에 300명씩 총 1,200명가량에게 참기름 선물 세트를 돌렸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선물 세트 마련에 든 수천만 원의 비용을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연구원 물품을 사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연구원 예산을 유용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실장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빠르면 주말,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소환해서 조사할 생각입니다. 부를 때는 피해자 신분으로 업무상 횡령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참고인 아닙니다. 기자재 독점 납품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지금까지 연구원 2명과 납품업자 등 모두 5명이 입건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의 돈 일부가 이 실장에게 건네졌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이 실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뇌물수수 여부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4.29 보궐선거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과 이현재 의원 등으로 구성된 새누리당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위는 오늘 매월동 공구상가와 광기술원 등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승 후보 띄우기 나섭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오늘 문재인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고 내일은 현장 최고위를 갖는 등 조영택 후보에 대한 절대적 지지가 정권교체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강은미 정의당 후보와 천정배 조남일 무소속 후보도 무기력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심판할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분주히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900억 원대 횡령죄로 설립자가 구속 수감된 홍복학원에 대해서 임시이사 파견을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 오후 학교법인 홍복학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청문회를 열어 법인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행정적 법적 문제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임원 승인 취소 대상은 이사와 감사 등 모두 9명으로 이들은 설립자 이모 씨의 대여금을 갚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이 씨의 토지를 사들이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 송암학원의 파행 운영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이사진을 선임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38살 이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9일 새벽 2시쯤 광주시 동구 소태동 자신의 집에서 가스밸브를 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 상태였던 이 씨는 부부싸움 도중 경찰이 제지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승용차가 잇따라 편의점으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한 편의점에 37살 윤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30분쯤에도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편의점에 승용차가 돌진해 편의점 출입문 등이 부서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300여일이 넘어서야 첫 발을 내딛었던 특별조사위원회가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반발이 거셉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국회,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한 17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특조위의 기능과 권한을 무력화시킨다고 반발했습니다. 그 뒤에서 정부는 특조위 역할과 기능을 무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요구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조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7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과 정원, 업무 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력 규모는 90명, 앞서 특조위가 요구한 안보다 정원은 줄고 공무원의 비율은 늘었습니다. 직제 역시 축소됐고 고위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에 배치돼 특조위의 모든 업무를 종합 조정하게 됩니다. 특조위의 핵심인 진상규명국의 업무 역시 기존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과 조사로 한정됐고 안전사회 업무는 해양사고로만 규정했습니다. 입법 예고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소법적 시행령안입니다. 독립기구인 특조위를 공무원들이 장악하게 해가지고 객관적이고 어떤 독립적인 진상규명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시행령안 철회 촉구에 나섰고 세월호 가족들도 참사 1주기인 다음 달 16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416시간 농성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가 논평을 내고 금호산업 인수조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파탄난 일이 없도록 지역 상공인들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금호산업 매각 과정에서 사모펀드의 매각대금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 기업들이 금호산업을 무리하게 인수할 경우 지역 자본의 과도한 역외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5 광주국제영화제가 아시아의 빛 평화를 주제로 오는 5월 14일 개막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닷새 동안 계속될 올해 국제영화제는 월드비전과 패밀리 시네마 등 10개 섹션으로 나누어 25개국 110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또 한국과 중국의 영화 산업의 동반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한중 영화 포럼과 중국 영화 특별전 등도 함께 선보이게 됩니다. 광주 전남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2남도학수 건립 사업이 가시화됩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460억여 원을 투입해 서울 은평구청 별관부지에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의 남도학숙을 오는 2018년까지 짓기로 하고 오늘 광주, 전남, 은평구가 공동협력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수도권에 진학한 광주 전남 지역 대학생을 위해 운영 중인 남도학숙은 저렴한 기숙사비 등으로 입사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최근 스포츠 클라이밍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전국 대회가 열렸는데요. 신나는 스포츠 클라이밍 대결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힘차게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합니다. 이들이 도전하는 종목은 스포츠 클라이밍 중에서도 볼더링. 다른 종목과 달리 로프를 사용하지 않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추락하기도 하며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규모만큼 되게 긴장이 많이 되고요. 작은 데서만 해봤지 이렇게 큰 데서 하는 건 처음이라서 일단 흥분된 상태? 이 순간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닌 클라이밍 자체를 즐기는 것. 경쟁자이기도 한 다른 등반자가 실력을 뽐낼 때면 신나게 환호해주고 아낌없는 응원을 보냅니다. 너무 힘든데 너무 재밌어요. 이거만큼 재밌는 운동 없는 것 같아요. 볼더링은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아 다른 종목에 비해 선수층이 얇고 생소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볼더링을 통해 한바탕 신나게 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고자 광주의 한 클라이머가 이 대회를 주최한 겁니다. 외국 같은 데서 이런 문화를 보고 좀 많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이런 시도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제 좋은 기회에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즐기는 이색 스포츠. 젊은이들의 새로운 스포츠 문화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2015 양궁 국가대표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광주의 여궁사 기보배 이태경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따내기 위한 평가전에 나섭니다. 1차 평가전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며 두 차례에 걸친 평가전을 통해 8명의 국가대표 중 3명만이 세계선수권대회의 정예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개막 2연승을 달린 타이거즈는 오늘 인천 문학구장에서 SK와 만납니다. 오늘 기아는 외국인 투수 스틴슨을 선발로 내세웁니다. 스틴슨은 시범 경기에 3번 출전해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이며 평균 자책점 6.59를 기록했습니다. 스틴슨이 한국 무대 첫 선발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K는 홈 개막전인 만큼 에이스 김광현을 내세웁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빅골 골프장이 내일부터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야간 라운딩은 저녁 6시 40분부터 8시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이용요금은 카트비를 포함해 나인홀 기준으로 38,000원입니다. 또 5월부터는 야간 개장 시간이 저녁 9시까지 연장되는데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할인권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집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있는 광주시 남구 송화마을에 빈집을 활용한 문화사랑방이 생겨났습니다. 송화마을 주민협의회가 버려진 한옥을 손수 리모델링한 문화사랑방은 독서회와 인문학서당, 농부학교 등 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농촌이 혼합된 송화마을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지난해에는 정부로부터 마을 만들기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모처럼 반가운 단비입니다. 오전 늦게 남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가 되겠는데요. 단 출근길에 짙은 안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광주 전남에 5mm 미만, 남해안은 5에서 10mm로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차차 비가 시작되겠고요. 곳곳에 짙은 안개와 또 낮 동안 연무가 남아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사이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했는데요. 광주 14도를 가리키고 있고 화순 12도, 장흥 11도, 순천 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에는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광주와 화순이 19도, 장흥 16도, 여수 1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상에는 낮부터 요란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사이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나와 있고요. 주말에는 구름 많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